안녕하세요. 상대의 원료 법칙. 오늘은 팽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팽창제라고 하면 뭔가 쪼그라들어 있던 걸 크게 늘리는 걸 팽창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걸 사용하는 큰 카테고리가 제과제빵 그리고 해산물 제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팽창제 중에 제과제빵에 쓰이는 걸 보겠습니다. 제과제빵 중에서도 최근에 문의 들어오는 건 이 피자가 넓게 퍼져 있고 먹을 때 쫀득쫀득한 식감을 내면서도 이 글루텐 프리라는 제품으로 유통을 시키고 싶다,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과 박력분으로 나뉘어집니다. 이 강력분 같은 경우에는 효모로도 팽창이 잘 되는데, 효모로 팽창을 시키는 걸 천연이라고 한다 그러면 합성 팽창은 이제 식품 첨가물로 팽창시키는 걸 합성 팽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효모, 천천히 작용이 일어나고 천연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은 강력분에서 오히려 작용이 잘 일어납니다. 이 효모를 박력분에 넣어서 발효를 시켜보면 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게 팽창제예요. 그러니까 꼭 늘 팽창제를 썼을 때 모든 원료들이 다 잘 팽창되느냐,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. 팽창이 돼서 조금씩 부풀고 또 빵이 어느 정도 풍성한 식감을 이루고 그게 잘 꺼지지 않고, 이러기 위해서 제과제빵 또는 빵 제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, 이런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런 강력분과 박력분, 이 두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강력분이든 박력분이든 팽창제를 썼을 때 또는 효모를 썼을 때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, 효모를 썼을 때의 장점은 풍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. 시간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풍미가 좋아지고 끝맛도 좋고 빵이 풍성해서 잘 꺼지지도 않고 이런데, 이 효모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물이기 때문에 막 부풀다가 일정 시간이 딱 되면은 사멸을 하게 되면서 빵이 풀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생지, 냉동 생지를 구매해서 공급받아서 보관을 하면서 발효를 시킬 때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. 6시간이라던가 12시간이라던가 24시간이라던가 그 해당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제품에 풀이 오히려 죽어서 효모를 사용했을 때 빵이 푸석해지거나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. 네, 반면에 박력분에 또는 일반적인 팽창제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, 팽창제는 열만 가열해도 그 수분과 함께 작용을 해서 팽창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이런 팽창 작용을 했을 때 효모 제제를 썼을 때보다 향기가 좀 덜하기도 하고 뒷맛이 좀 쓴맛이 받치거나 조금 이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셔서 팽창제를 사용할지 아니면 효모를 사용할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. 효모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쓰는 것이 팽창제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러한 팽창제를 해산물에도 사용을 합니다. 이 해산물에 사용을 할 때에는 인산염이 단백질과 같이 만나서 단백질을 탱탱하게, 탱글탱글하게 식감을 유지해주고 그 제품의 단백질의 질감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, 보통은 팽창제 또는 산도조절제 목적으로 0.1에서 0.4% 정도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인산염으로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조합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저희 ES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들이 이런 그 피로인산염이나 또는 메타인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 메타인산염이라고도 합니다. 폴리인산염은 분자 구조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거고요. 이것들의 작용들을 보통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,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율로 혼합해 놓은 것이 포리믹스입니다. 포리믹스 이렇게 부르니까 그 이름에 집착할 건 아니고요. 이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성적서 내용이나 상세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 구조에 따라서 하나냐, 세 개냐, 폴리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단백질의 구조를 조금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묶어주기도 하고,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네, 이런 인산염 소재는 팽창, 산도 조절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돼야 되는데, 그 이외의 목적, 제품의 중량을 늘린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불법 사용으로 나중에 적발이 되거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의심된다 그러면 수분 함량 오차가 500g에서 1kg당 15g 정도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, 15g 정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팽창제 그리고 산도 조절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제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제과제빵에서도 그리고 일반 식품에서도 해산물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,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제한량은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채널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